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이걸 좀 다른 시각에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코차이 경제연구소장인 서강대 정유신 기술경영대학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그러면 중국의 네. 대미국자가 워낙 커서 미국이 이를 시정하라, 이게 이제 큰 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이 2001년도에 그 WTO 세계 무역기구에 이제 가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2002년부터 2017년 작년까지 15년간을 갖다 보게 되면은 대미 무역 흑자 누적액이 2조 7,268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무려 3,000조. 네. 외환보유고도 지금 3조 1,400억 달러인데요. 그 외환보유고 증가분의 96%가 대미 흑자에서 나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중국은 정말 미국 상대로 많이 남기는군요. 그런 시각은 이제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네. 이번에 그 미국이 그 중국에서 1,300개 품목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관세 폭탄을 퍼봤잖아요. 네. 시장 일가에서는 이건 무차별 무역 전쟁을 선포한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역 적자 시정 이상의 배경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건가요? 어떤 이유인가요? 그 무역 적자가 이제 무역 마찰의 표면적이면서 좀 단기적인 이유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다면 좀 더 본질적이고 그 중장기적인 이유는 미중 간의 그 경제 패권 다툼이다 이런 의견인데요. 근거는 이번에 관세 폭탄을 막 퍼붓잖아요. 1,300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통신 설비, 뭐 산업용 로봇, 항공기, 선박, 전기차 요런 그 10대 분야인데 이게 정확하게 중국 정부가 지금 내세우는 제조 202호라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해 주셨죠. 네. 거기에 10대 전략적 육선 산업하고 완전 일치해요. 제조 2025, 2025년까지 이게 이 산업을 키워보자.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건 뭐 불공정 무역 행위를 갖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따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중국의 산업 육성 목표 자체를 제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역 적자 시정 이상이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시정하는 것 같지만 큰 틀에서는 이 산업에서 중국이 성장하는 걸 막고 싶겠다는 경제 패권이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기술 패권하고 GDP 패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기술 패권은 중국의 제조 202호를 미국은 상당히 큰 위협으로 이제 인식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주셨지만 이제 2025년까지 중국의 제조업을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전환하겠다. 이게 이제 중국의 목표거든요. 근데 최근 나오는 그 데이터나 정보를 보게 되면 중국이 뭐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뭐 저번에 이제 뭐 블록체인도 얘기하고 뭐 AI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허라든지 논문 투자 뭐 이런 쪽에서 이미 미국 다음으로 올라온 분야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제 뭐 기술 쪽에서 미중이 역전될 수 있고 기술 패권은 바로 이제 경제 패권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그것도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이거를 사전에 막으려고 먼저 10대 전략 산업에다 세금 폭탄으로 선수 쳤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GDP 관점은 그럼 미중 간의 GDP의 역전을 막으려 한다. 그러니까 기술 패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GDP 국내 총생산 규모 면에서도 이게 만약 역전돼도 경제 패권에서 밀 거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은 미국이 경쟁국의 그 GDP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한계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뭐 3분의 2 룰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 한계 범위를 거의 뛰어넘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아주 강력하게 막으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있죠. 벌써 3분의 2까지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경험 보면은 이제 뭐 3분의 2 쫓아오면 항상 미국이 이렇게 쳤어요. 뭐 일본 같은 경우가 엠플라자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N을 절상 치워가지고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일본이 되면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이 미국 GDP의 58.9% 거의 60% 가까이 쫓아왔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락해갖고 1992년에 60% 가까이 갔는데 지금은 미국의 23.8%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이제 한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네. 근데 현재 중국 GDP가 미국의 61.6%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면은 66%잖아요. 네. 그러니까 턱밑까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앞으로 계속 그 미국의 중국 대리가 이어질 거다라는 네. 의견입니다. 이제 국가 GDP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1인당 GDP에 워낙 익숙하시니까 그거야 뭐 미국이 월등히 높지만 중국은 낮고요. 이걸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체 중국의 국가 GDP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 민간이 올린 GDP 합친 게 벌써 미국의 3분의 2까지 따라왔다. 그렇죠. 네. 62% 그 정도로 중국이 경제 규모가 커졌다. 근데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올라오는 걸 용납치 않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마찰은 좀 대미 마찰은 좀 조용해진 것 같기도 한데 숨어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번에 보아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뭐 금융시장이라든지 뭐 자동차 뭐 관세 인하하고 시장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조금 이제 누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은 보였어요. 항복하는 듯한.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미국도 경제 너무 둔화되면 11월 달에 이제 선거 있잖아요.
그리고 시진핑 그 주석도 2기 정부가 막 출범했는데 네. 성장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서로 이제 한 발씩 양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중국 성장률이 높잖아요. 기본적으로 미국보다. 그러니까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이제 미중 아까 말씀 주신 그 GDP 격차가 줄어드니까 네. 결국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관세 그 세금 폭탄 이런 거지만 결국 실물 분야 외에도 금융 있잖아요. 많이 쓰던 그 정가의 보도죠, 미국이. 네. 뭐 환율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측면의 금융 쪽에서 때리기를 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치고 올라왔을 때도 플라자 합의, 그러니까 환율 통해서 해결했는데, 네. 오늘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 하십니다. 그러니까 G1과 G2 두 경제 대국 중에 그러면 중국이 이 성장률 추세대로라면 미국을 역전하는 날도 나옵니까 수치로? 지금 한 6% 정도씩 성장을 한다, 중국이. 네. 그 물가 상승률은 2%씩 한다. 네. 미국이 이제 성장을 2%라고 물가가 1% 상승을 한다. 이런 네.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10년 뒤 지금부터 그러니까 2028년에 미국과 중국 그 GDP 전체 생산 총 생산이죠. 네. 이게 같게 됩니다. 25조 달러로요. 네. 그때가 또 공교롭게도 시진핑 정부가 시작된 3기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5년씩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은 그 당시 그때쯤 가게 되면 더욱더 그 미중의 GDP 역전을 하려고 총력을 다할 거다. 이런 거 타이밍이 되는 거죠. 네. 시사점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좀 이렇게 좀 수그러든 것 같지만 그런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중 무역 막찰은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고 네. 그 미중 경제 패권의 서막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긴 패권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상호 때리기 이런 게 이제 계속 이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경제나 그 시장 불안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근본적으로 이제 경제 체질, 경쟁력이죠. 이걸 강화해야 되고 위험 관리를 갖다가 항상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국가별 GDP 잠깐 검색해 보니까 미국이 19조 달러, 중국이 12조 달러 정도, 네. 일본이 4조 달러. 그러니까 3위 국가는 확 낮아지는군요. 4조. 주한 지투가 뭐 네. 이렇게 우리가 1조 5천억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네. 자, 코차의 경제연구소 서강대 정유신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